안녕하세요. 평양냉면입니다. 이제는 진짜 여름이네요. 날이 많이 덥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선이에요. 저는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제 삶과 제게 모든 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렸을 때 저는 제 삶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정부에서 일하셨고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다른 가정에서는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좋은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항상 먹을 것이 충분했고 저는 예쁜 옷도 몇 벌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도 정말로 자유롭지는 않았다는 걸 알겠어요. 우리 아파트는 컸지만 때로는 좁게 느껴졌어요. 모든 벽에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김일성과 김정일이요. 우리는 이 사진들을 깨끗하고 반듯하게 유지해야 했어요. 먼지가 쌓이거나 삐뚤어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들의 얼굴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걸 봤어요. 마치 그들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학교에서는 우리 지도자들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북한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행운인지에 대한 노래를 불렀어요. 선생님들은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나라들은 나쁘고 우리를 해치려 한다고 하셨죠. 저는 다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었어요. 하지만 제 삶이 좋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약간 무서운 느낌이 있었어요. 모두가 그랬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 조심해야 했어요. 누군가가 정부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걸 들으면 그 사람은 사라질 수 있었어요. 때로는 제가 아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아무도 그들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은 하나였어요. 그녀는 저와 같은 건물에 살았고 우리는 함께 학교에 다녔어요. 하나는 제가 정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우리의 비밀스러운 생각과 꿈에 대해 속삭였어요. 저는 커서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하나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하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 했지만 정부에 대한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았죠. 어느 날 하나의 아버지가 남한으로 여행을 가셨어요. 이건 매우 특이한 일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을 떠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때때로 중요한 사람들은 일 때문에 갈 수 있었거든요. 하나의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그는 하나에게 작은 선물을 가져왔어요. 예쁜 머리핀이었죠. 하나는 그걸 저에게 비밀리에 보여줬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몇 주 후 저는 하나가 달라진 것 같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조용해졌고 항상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그녀는 그냥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더 이상 캐묻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학교가 끝난 후 하나는 저를 운동장의 조용한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가 속삭였어요. 선이야, 내게 보여줄 게 있어. 하지만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 저는 흥분되고 약간 무서운 느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나는 학교 가방에서 작고 낡은 노트를 꺼냈어요. 이건 아빠가 남한에서 가져온 거야. 그녀가 말했어요. 아빠가 가방에 숨겨가지고 왔어. 내가 아빠 사무실에서 찾았어. 우리는 아무도 볼 수 없는 큰 덤불 뒤에 앉았어요. 하나가 노트를 열자 저는 그것이 글과 잡지에서 오려낸 작은 그림들로 가득 차 있는 걸 봤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저는 제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노트에는 남한의 생활에 대한 정보가 있었어요. 그곳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원한다면 다른 나라로 여행도 갈 수 있대요. 그들은 인터넷이라는 것에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와 전화기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서 원하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해요. 저를 정말 놀라게 한 것 중 하나는 남한의 화장실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며 항상 온수가 나온대요. 평양에서는 우리가 살던 좋은 아파트에서도 자주 온수가 나오지 않았고 때때로 전기도 끊겼거든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읽으면서 저는 혼란스럽고 화가 났어요. 왜 우리는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곳들이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없는 걸까요? 하나와 저는 그 후 몇 주 동안 그 노트를 보는데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가 우리를 잡을까봐 무서워하면서 비밀 장소를 찾아 그걸 읽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그것은 제가 배웠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어요. 저는 제 도시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눈치채기 시작했죠. 많은 건물들이 오래되고 무너져가고 있는 걸 봤어요.
말라 보이고 지쳐 보이는 사람들을 봤어요.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다고 부르던 노래들이 제가 주변에서 보는 것과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부분은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하나를 제외하고는 제가 배운 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똑같고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을 여전히 믿는 척해야 했어요. 그것은 마치 저를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무거운 비밀을 짊어진 것 같았어요. 밤에 저는 침대에 누워 북한 바퀴 세상에 대해 생각했어요.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곳에서 사는 게 어떨지 상상했어요. 컴퓨터를 사용하고 먼 곳에 대해 배우는 꿈을 꿨어요. 생애 처음으로 저는 우리나라의 국경을 넘어 세상을 보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 새로운 지식과 함께 두려움도 왔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누군가가 그 노트에 대해 알아내거나 하나와 제가 우리나라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고 의심하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었어요. 우리 가족들도 벌을 받을 수 있었죠. 위험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배운 것에 대해 생각하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그것은 마치 제 안에 작은 불꽃이 켜진 것 같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끌 수 없었어요. 제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걸 알았어요. 더 이상 들은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제가 항상 알고 있던 세상의 균례를 보기 시작했고 그것을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의 노트북을 읽고 난 후 제 주변의 모든 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새로운 안경을 쓴 것처럼 모든 게 더 선명해 보였죠. 어디에나 있던 우리 지도자들의 큰 포스터들이 더 이상 영감을 주는 것 같지 않았어요. 대신에 무섭고 불편한 느낌이 들었죠. 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음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고요. 거리에서는 군인들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얼른 눈을 피하는 걸 봤어요. 심지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항상 긴장하시는 것 같다는 걸 깨달았죠.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한 노인이 거리에서 쓰러지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서둘러 도와주려 했지만 아무도 그분께 줄 음식이 없었어요. 그분은 너무 마르고 약해 보였죠. 저는 항상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행복하다고 들어왔어요. 이 노인을 보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집에서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우리 지도자들을 칭찬하실 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셔야만 해서 그러시는 건지 궁금했어요. 여쭤보고 싶었지만 무서웠어요. 우리는 항상 지도자들을 의심하는 것이 끔찍한 범죄라고 배워왔거든요. 하나와 저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 속삭이며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우리 말을 듣지 못하게 조심했죠. 가장 친한 친구나 가족조차도 우리나라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걸 들으면 신고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느 저녁 하나가 저에게 중요한 걸 보여줄 게 있다고 했어요. 긴장하면서도 흥분한 것 같아 보였죠. 우리는 도시 끝에 있는 오래되고 빈 집으로 갔어요. 들어가기가 무서웠지만 하나를 믿었죠. 집 안에서 하나는 느슨한 마루바닥 밑에서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어요. 전 진짜 컴퓨터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녀는 작은 USB 드라이브도 가지고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드라이브를 꽂고 컴퓨터를 켰어요. 그 다음에 본 것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어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출한 사람들의 영상이 있었어요. 그들은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죠.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으며 심지어 정부를 비판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요. 서울, 남한의 수도 이미지를 봤어요. 거리는 깨끗하고 차들로 가득 찼어요. 건물들은 높고 반짝거렸죠.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어다니며 화려한 옷을 입고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회색빛 조용한 평양 거리와는 너무나 달랐죠. 한 영상은 남한의 슈퍼마켓을 보여줬어요. 얼마나 많은 음식이 있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진열대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온갖 종류의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죠. 사람들은 그냥 원하는 걸 골라서 살 수 있었어요. 우리 시장에서는 쌀이나 채소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사려고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는데 말이에요. 다른 영상은 남한 학교의 학생들을 보여줬어요. 그들은 컴퓨터를 사용하고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말하고 있었죠. 심지어 선생님과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는데 선생님은 화내지 않으셨어요. 우리 학교와는 너무 달랐어요. 우리는 모든 걸 외워야 했고 배우는 내용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거든요. 이 영상들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본 것들이 놀라웠지만 동시에 화가 나고 슬펐어요. 왜 우리는 그동안 거짓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없는 걸까요? 하나와 저는 그 오래된 집에서 몇 시간 동안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에 압도되어 함께 울었죠. 우리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걸 발견한 것 같았어요. 집에 갈 시간이 되자 우리는 조심스럽게 노트북과 USB 드라이브를 숨겼어요. 서로에게 이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죠. 누군가 알게 되면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큰 공경에 처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영상 속 이미지들로 가득 찼죠. 남한 사람들이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사는 걸 계속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그런 곳에서 산다면 어떨지 상상해봤어요. 그날 이후로 제게 모든 게 변했어요. 우리 사회의 균열을 더 선명하게 보기 시작했죠. 매일 있는 정전, 많은 가정의 식량 부족, 사람들 눈에 있는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전에는 정상이라고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끔찍하게 잘못된 것처럼 보였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생각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의심의 씨앗이 제 마음속에 심어졌고 그 씨앗은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었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찾고 싶었죠. 나만의 삶에 대해 알게 된 후로 저는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죠. 전에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벽에 걸린 우리 지도자들의 큰 초상화를 보면서 왜 정말 저기 있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거리를 걸을 때도 사람들이 항상 걱정스럽거나 두려워하는 것 같다는 걸 알아챘죠. 제 고향인 평양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한때는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던 높은 건물들이 이제는 텅 비고 차가워 보였어요. 예전에는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거리가 이제는 황량하고 생기 없어 보였죠. 심지어 제가 먹는 음식도 맛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마치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요. 하나와 저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항상 속삭이며 어깨 너머를 살폈죠. 누군가 우리가 나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을까봐 무서웠거든요. 우리는 비밀 장소에서 만났어요. 오래된 건물 뒤나 공원의 조용한 구석, 아니면 도시 변두리에 버려진 집에서요. 만날 때마다 우리는 탈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꿈일 뿐이었죠. 남한에서 사는 게 어떨지 상상했어요. 원할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보고 싶은 영화를 마음대로 보고, 두려움 없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곧 우리의 대화는 더 진지해졌어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탈출을 계획하는 건 제가 해본 것 중 가장 무서운 일이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손은 떨리고 추운 날씨에도 땀이 났죠. 하지만 무서웠음에도 불구하고 흥분되기도 했어요. 생애 처음으로 제 스스로 큰 결정을 내리고 있었거든요. 탈출이 매우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잡히면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북한에 남는 것도 다른 종류의 감옥 같았어요. 우리는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어보는 게 자유 없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결정했어요. 가장 힘든 부분은 가족을 떠나기로 결정하는 거였어요. 저는 부모님을 사랑했고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란 생각에 밤에 울었어요. 하지만 만약 이대로 남는다면 정말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죠. 항상 북한 밖의 세상에 대해 궁금해할 테니까요. 부모님께 탈출 계획을 말씀드리는 건 제가 해본 것 중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너무 긴장해서 목소리가 떨리고 다리가 약해진 것 같았어요. 처음에 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시고 화를 내셨어요.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셨고 어머니는 우셨죠. 제가 어리석고 배은망덕하다고 하셨어요. 제 목숨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목숨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하셨죠. 며칠 동안 집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누군가 듣게 될까 봐 속삭이듯 말했죠. 천천히 하나가 저와 공유했던 것들을 부모님께 보여드렸어요. 우리가 본 동영상과 읽은 이야기들에 대해 말씀드렸죠. 나만의 자유와 기회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점차 부모님도 이해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결심이 굳은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보셨죠.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저를 앉히시더니 항상 의심을 품고 계셨지만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너무 두려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용기가 자랑스럽다고 하셨죠. 어머니를 설득하는 게 더 어려웠어요. 저를 걱정하셨고 외동딸을 잃고 싶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결국 저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저를 꼭 안아주시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죠. 부모님이 동의하신 후 우리의 계획은 더 현실화되었어요. 여정에 필요한 물건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따뜻한 옷, 상하지 않는 음식, 그리고 약간의 돈이었어요. 한 번에 너무 많이 사면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으니 매우 조심해야 했죠. 하나가 브로커라고 불리는 사람을 찾았어요. 이 사람은 북한에서 빠져나가 중국으로 갈 수 있는 안전한 루트를 알고 있었죠. 거기서 남한으로 가려고 했어요. 브로커는 많은 돈을 원했어요. 우리 가족이 본 적도 없는 큰 돈이었죠. 부모님은 비밀리에 귀중한 물건들을 팔아 그 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셨어요.
탈출날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점점 더 긴장되었어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침대에 누워서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지 생각하느라 머리가 복잡했어요. 만약 잡히면 어쩌지? 만약 서로 헤어지면 어쩌지? 만약 나만에 가지 못하면 어쩌지?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성공하면 기다리고 있을 모든 멋진 일들을 생각했어요. 원하는 걸 뭐든 배울 수 있는 학교에 다니는 걸 상상했죠. 밝은 불빛과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를 걷는 것도 생각했어요. 항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꿈꿨죠.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부모님을 오랫동안 껴안았어요. 우리 모두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른 채 울었죠. 어머니는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작은 목걸이를 주셨어요. 그걸 가까이 간직하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라고 하셨죠. 마지막 밤, 침대에 누워있을 때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내일이면 제 인생이 영원히 바뀔 거란 걸 알았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려는 참이었죠. 눈을 감고 잠들려고 노력했어요. 잠에서 깨면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될 거란 걸 알면서요. 저희가 강에 다가갔을 때 밤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이건 그냥 평범한 강이 아니었어요.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이었죠. 한쪽에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자유의 약속이 있었어요. 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하나와 저는 몇 시간 동안 걸어왔어요. 숲과 들판을 지나 안내인을 따라갔죠. 다리는 피곤했고 긴 여정 때문에 발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 멈출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목표에 너무 가까이 왔거든요. 강에 가까워질수록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들렸고 그래서 불안해졌어요. 저는 제대로 수영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북한에서는 수영 연습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 강을 건너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안내인이 우리에게 속삭였어요. 여기에요. 여기서 건너세요. 그는 강이 조금 좁아 보이는 곳을 가리켰어요. 조심하시고 함께 움직이세요. 행운을 빕니다. 이 말과 함께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하나와 저는 강가에 홀로 남겨졌어요. 하나를 바라봤어요. 희미한 빛 속에서도 그녀의 눈에 담긴 결의를 볼 수 있었어요.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 선이야.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기억해. 저는 용기를 모으려고 노력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이미 멀리 왔어요. 가족들을 뒤로하고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죠. 이제 와서 두려움 때문에 멈출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신발을 벗어 목에 묶었어요. 그리고 손을 꼭 잡은 채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차가운 물이 충격처럼 느껴졌어요. 너무 차가워서 잠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움직이도록 스스로를 밀어붙였어요. 더 깊이 들어가자 물이 빠르게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물살이 강해서 다리를 밀어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겨웠죠. 저는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데 집중했고 하나의 손을 제 생명줄처럼 꼭 잡았어요. 강 중간쯤에서 물이 더 깊어지고 물살이 더 강해졌어요. 이제 물은 가슴까지 차올랐어요. 저는 떨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죠. 물 흐르는 소리가 너무 크고 밤이 너무 어두웠어요. 악몽에 갇힌 것 같았어요. 갑자기 제 발이 매끄러운 돌에서 미끄러졌어요. 균형을 잃었고 끔찍한 순간 물살이 저를 끌고 가는 걸 느꼈어요. 저는 숨을 헉 들이쉬었고 물이 입으로 튀어들어왔어요. 물에 잠기기 시작하자 공포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하지만 하나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저를 끌어올렸어요. 내가 잡았어. 그녀가 강물 소리 너머로 소리쳤어요. 놓지 마. 기침하고 숨을 헐떡이며 저는 다시 발을 디뎠어요. 하나의 목소리와 그녀의 단단한 소나기가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어요. 우리가 겪은 모든 것, 우리가 걸었던 모든 것을 떠올렸어요. 지금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천천히 강을 건너는 여정을 계속했어요. 저 멀리 강둑이 너무 멀어 보였지만 우리는 계속 움직였어요. 차가운 물 때문에 다리가 저렸고 물살과 싸우느라 팔이 아팠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 없었어요. 몇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아마 몇 분밖에 안 지났을 거예요. 물이 점점 얕아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쪽 강둑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깨달으며 희망이 솟구쳤어요. 물살은 여전히 강했지만 이제 물은 무릎까지만 차올랐어요. 마침내 우리 발이 저 멀리 강둑의 단단한 땅에 닿았어요. 우리는 풀밭 위로 기어 올라가 쓰러졌어요. 온몸이 젖었고 떨리고 지쳤어요. 하지만 해냈어요. 우리는 중국에 도착했어요. 잠시 동안 우리는 그저 누워서 숨을 골랐어요. 우리가 방금 한 일에 대한 깨달음이 서서히 밀려왔어요. 우리는 국경을 넘었어요. 북한을 뒤로 하고 왔죠. 하나를 바라봤어요. 우리가 얼마나 지쳤는지에도 불구하고 우리 둘 다 활짝 웃고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해냈어요.
우리가 적고 흙투성이인 것도 상관 않고 서로를 꽉 껴안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직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중국에서 붙잡히면 북한으로 돌려보내질 수 있었고, 그건 생각하기도 너무 끔찍했어요. 우리는 빨리 신발을 신고 몇 안 되는 짐을 모았어요. 그리고 서로를 의지한 채 강에서 멀어져 중국의 낯선 영토로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저는 우리가 방금 건넌 강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봤어요. 강 저편에는 제가 알고 있던 유일한 집이 있었어요. 우리가 뒤로 하고 온 모든 것,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익숙한 모든 것에 대해 슬픔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곧 앞을 바라봤어요. 우리의 미래를 감춘 어둠 속으로요.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곳에 자유의 약속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이 기회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이제 그걸 최대한 활용해야 했어요. 밤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어딘가 앞에서 해가 뜰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와 저희 새로운 날과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북한에 있지 않았어요. 자유를 향해 가고 있었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걸어가면서 저는 여러 감정이 뒤섞였어요. 두려움, 설렘, 슬픔, 그리고 희망. 하지만 무엇보다도 감사함을 느꼈어요. 하나의 우정과 힘에 감사했고, 새로운 삶의 기회에 감사했고, 우리가 그 강을 건넜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도시는 너무나 밝고 분주했죠. 어디에나 높은 건물들이 있었고 거리에는 차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북한과는 전혀 달랐죠.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처음 눈치챈 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로워 보이는지였어요.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즐거워 보였어요. 그들은 색깔 있는 옷을 입고 두려움 없이 걸어 다녔어요. 제가 익숙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죠. 하나와 저는 우리처럼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곳으로 보내졌어요. 건물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우리 각자 자기 침대와 새 옷을 받았죠. 이렇게 좋은 물건들을 갖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배우기 위해 잠시 그곳에 머물 거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가 이제 안전하고 아무도 우리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거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깨에서 큰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모든 게 새롭고 혼란스러웠어요. 음식 맛이 달랐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죠. 전에는 이렇게 많은 종류의 간식과 음료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 맛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화장실은 정말 놀라웠어요. 항상 깨끗했고 온수가 항상 나왔죠. 원할 때마다 샤워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계속 감탄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쉽지는 않았어요. 가끔 사람들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한국 사람들의 억양이 제가 익숙한 것과 달랐고 제가 모르는 단어들을 많이 썼거든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달라고 할 때마다 부끄러웠어요. 몇 주 후에 저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실은 북한에 있던 제 옛 학교와 너무 달랐어요. 모든 학생에게 컴퓨터가 있었고 선생님은 큰 화면을 사용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질문을 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곧 제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좋아졌어요. 다른 학생들은 저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몇몇은 친절했지만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알게 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애들도 있었어요. 가끔 외로웠지만 하나가 항상 저를 격려해 주었죠. 세상에 대해 배우는 건 정말 신났어요. 역사 수업에서는 북한에서 배웠던 것과 아주 다른 것들을 배웠어요. 전에 배웠던 것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배우겠다고 결심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생활이 더 쉬워졌어요. 학교에서 친구들도 사귀었죠. 그들은 제가 팝 음악이나 영화 같은 걸 배우는데 도움을 줬어요. 심지어 제 휴대폰도 생겼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하나와 함께 있지 않을 때도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가끔은 북한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웠어요.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궁금했죠. 이런 생각들은 저를 슬프게 했지만 동시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게 만들었어요. 제가 받은 이 새로운 삶을 최대한 잘 살고 싶었거든요. 하나와 저는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자주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커서 북한에서 탈출한 다른 사람들을 돕기로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준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제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자유롭게 꿈을 꾸고 배우고 제 자신이 될 수 있었어요. 항상 쉽지만은 않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이것이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얻은 새로운 시작이었고 저는 이를 최대한 잘 살아갈 거라고 믿습니다.